가을과 겨울, 산란을 위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바다 송어. 덕분에 찬바람이 부는 철에만 만나볼 수 있었지만 이제 1년 내내 녀석들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볼 수 있어 더욱 반가운 바다의 붉은 보석. 연어와 바다 송어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동해와 동해로 통하는 일부 하천에서 생활하는 연어와 송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연어과 어류로서 강과 바다를 오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성장을 위해 바다로,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녀석들입니다. 연어와 송어는 같은 연어과 어류로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넙치와 도다리가 좀 차이가 있듯이 그 사촌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큰 차이는 없는데 문화적 기호에 따라서 나라별로 약간 그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송어를 더 좋아하고 노르웨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연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연어가 워낙 홍보가 잘 돼서 연어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연어와 송어는 크게 차이가 없는 어종, 같은 연어과 어류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북미 등에 분포하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3년에서 5년 정도 바다에 살다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데요. 9월에서 11월이 연어의 산란기로 가을철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어 회기 장소는 울산의 태화강,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그리고 곡성의 섬진강. 조선시대 어류지인 나노 어목체에서는 연어를 봄에 나서 겨울에 죽는다 하여 해년자를 써 연어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두만강에서 섬진강까지 두루 잡히며 중국 사신이 무역을 의뢰할 정도로 맛이 좋다고 적혀 있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두만강에서 연간 50만 마리 이상을 잡았을 만큼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가장 큰 이유는 달라져 버린 환경 때문에 끊임없는 하천 정화 사업과 새끼 연어 방류를 통해 연어의 회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산 연어로는 소비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 2000년대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켜 작년에는 국민 횟감 광어를 제치고 횟감용 생선 1위에 오른 연어 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연어 대량 양식에 성공한 거죠. 여기는 지금 육지하고 지금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고기 출하하려고요. 그물이 지금 10m가 있거든요. 지금 10m에서 물 위로 지금 띄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띄우려고 지금 물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어는 10도에서 18도 사이의 수온에서 생활하는 한해성 어종으로 여름철 수온이 크게 오르는 우리 바다에서는 양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는데요. 국내의 한 수산업체에서 수심 25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침식 가두리를 활용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세계에서는 7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일궈낸 쾌거죠. 덕분에 연중 아무 때나 우리 바다에서 자란 연어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가 간만의 차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조류가 엄청나게 세네요. 네. 파도도 힘이 있고. 출하 작업 때는 야속하지만 연어를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지닌 고성 앞바다. 녹조와 적조의 피해가 적은 데다 영양 염류가 풍부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더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출하량이 많다 보니 출하 방법도 특별한데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원통형 가두리 그물을 수면 가까이로 끌어올린 후 잠수부가 들어가 연어를 한쪽으로 몰아둡니다. 그 다음 큰 그물을 넣어 연어를 담고 크레인을 이용해 배에 설치된 가두리 그물로 옮겨 담으면 1차 작업 끝. 일차 작업에만 보통 톤당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옮겨 담은 연어를 항구로 이동시켜 물차에 싣는데도 또 1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3, 4일 정도 걸려 수입해오는 연어에 비하면 훨씬 신선하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국내산 양식 연어. 출하 작업을 하느라 힘 좀 썼으니 연어 한 마리 먹을 자격 충분하죠? 선조들은 연어를 주로 말려서 혹은 소금에 절여서 먹었다고 하지만 연어 하면 단연 회. 수입산 연어를 썰어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깊은 감칠맛을 낸다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고성에서는 연어 외에 바다 송어의 한 종류인 무지개 송어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연어 50톤, 스티레드 50톤의 출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티레드 200톤, 은연어 300톤의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차기 2018년도부터는 연간 3,000톤의 연어를 공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총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월 1톤 규모의 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으로 차년도부터는 연간 100톤 분량의 연어를 수출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연어와 한 식구인 송어 역시 바다에서 청춘을 보내고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회기성 어류. 겨울철 축제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녀석인데요. 겨울이 제철인 송어 역시 1년 내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송어와 연어류의 바다 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해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 양식에 성공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과학원에서 길러낸 어린 바다 송어를 고흥 지역 양식 어가에 보급해 1년간 키운 다음 전국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죠. 저 정도면 약 3, 4kg 사이즈로서요. 저희들이 한 1년간 키운 사이즈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시마 연어와 바다 송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험 양식 중인데 이 시마 연어는 산천어를 바다에서 키운 품종이 시마 연어고 이 바다 송어는 내수면에서 무지개 송어 양식되는 것들 강원도 지역에서 그 품종을 갖다 바다에서 키웠습니다. 저희들이 한 1년간 키워서 상품으로 출하하고 있는데 맛이 연어보다 우수하고 동양인들의 입맛에서 맞습니다. 송어는 산란기가 되면 순놈과 암놈의 생김새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어종은 시마연어 순놈과 암놈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이 순놈은 이 주둥이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갈고리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혼인색을 나타내서 붉은색을 나타내죠. 이것은 암놈의 체형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순놈이 좀 더 멋있게 변하죠.
송어 중 바다를 오가지 않고 민물에서만 생활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민물 송어는 따로 산천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알에서 깨어나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바다 송어의 70~80%는 암컷, 산천어의 대부분은 수컷이라는데요. 매년 10월 산란기가 되면 수컷이 떼를 지어 바다에서 돌아오는 암컷을 기다렸다 짝짓기를 한다니 정말 신기하죠? 고흥에서 키워낸 바다 송어는 노르웨이 연어와 비슷하지만 지방 함량은 적고 맛은 더욱 담백해 우리나라는 물론 까다로운 일본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 마디와 비슷하다 해 송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정말 그럴듯하죠. 넙치나 우럭, 돔과 달리 붉은 주홍빛을 내는 송어는 조리법도 다양한데요. 회, 초밥, 구이, 탕수, 샐러드 등 그 어떤 조리법과도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민물이 아닌 바다에서 키워 육질이 더욱 단단하고 민물 특유의 흙냄새도 나지 않는답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과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죠. 이게 송어 유자 샐러드거든요. 이게 상큼하면서 이제 송어 뱃살 부위 쪽으로 했거든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바다 송어는 민물고기, 민물 송어에 비해서 고소함과 담백함이 좋고요. 또 식감도 훨씬 뛰어납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된 연어류답게 다이어트, 면역력 증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인 연어와 바다송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나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